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관련된 공문서를 제가 앞부분 공문서 파일만 열고 뒷부분을 이제 열람을 안 해봤는데 개정 사유에 대한 내용이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산업 수요의 어떤 기술 변화에 맞춰서 재정비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 NCS 표준에 기준이 되도록 그 자격 기본법을 항상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관련된 거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문서 열어서 읽어보시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통신 분야 거를 제가 위주로 보면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가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입법 예고를 내놓는 상태인데, 의견 제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거를 폐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그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얘네 둘을 이제 컴퓨터 시스템 기사로 통합하는 거죠. 두 개를 합치는 거. 네, 그래서 보면 여기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게 이게 보일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야, 이걸로 바뀌게 되면 더 오히려 공략하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과목들이 용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꽤 많거든요, 용어가. 그래가지고, 조금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적어도 좀 뭐라 그럴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 프로세스에서 컴퓨터 일반 과목을 좀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 구조라든지 운영체제 쪽이 이 1, 2과목 파트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이제 C 언어 자바, 정보 처리 계열 자격증을 응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좀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디지털 외로는 원래 이제 우리가 기존의 메인으로 논리외로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일맥상통하고, 데이터 통신도 뭐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실기로 그대로 출제하겠다, 이제 이 뜻입니다. 이제 그런 패턴이죠. 기존에 25년도까지는, 개편 전까지는 사실 이게 이 전자계산기 구조랑 이 논리회로 쪽 관련된 용어 위주로 나오고, 물론 통신 용어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좀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은 용어를 탑재할 수 있게 시험 문제를 개편하겠다, 그 의도가 보이고요. 자,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건 기능사 부분입니다. 기능사. 가장 지금 시험 난이도를 뭐 지역적으로 계속 내서,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지금 거의 뭐 필기 유효기간이 2년간 만료돼가지고 실기를 8번인가 떨어져서 필기를 다시 봐야 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먼저 설명을 좀 자세히 언급을 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또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선 객관적인 내용 표를 보면 25년도까지는 정보처리 기능사 명칭이 유지가 되고요. 26년도부로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입법 예고를 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목이 기존에는 전자계산기 일반, 패키지 활용, PC 운영체제, 정보통신 일반이었는데, 이게 이제 필기 60문제겠죠. 당연히 바꾼 뒤에도 60문제로 똑같이 내겠죠. 문제 개수를 아마 이제 적절하게 10문제, 뭐 20문제 조절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지금 이 파란 색깔, 이 필기 과목을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4개 파트 있죠. 이게 사실은 현재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 등장하는 과목들이거든요. 얘네가. 얘네가 지금 실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실기를 주관식으로 출제하던 내용들을 그대로 개편한 이후에 필기 객관식으로 출제하겠다라는 의도가 딱 보이거든요. 다분하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예상이 그렇게 되는 게 유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주관식으로, 이걸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주관식 실기로 출제하는데, 나중에 개편할 거야. 개편할 건데,
이거를 필기로 이제 앞으로 객관식 60문제로 낼 거야. 그러니까 응시자들은 참고해라 라는 뜻으로 지금 미리 입법 예고를 공지문을 띄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적으로 내는 첫 번째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지금 굉장히 합격률이 낮죠. 근데 명칭 자체도 프로그래밍 기능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굉장히 개발자로서의 어떤 그 단어의 지식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느냐, 용어라든지 어떤 함수에 대한 지식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느냐를 초점으로, 핵심으로 지금 실기를 되게 좀 제법 난이도가 있게 출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책에,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책에 없는 거 위주로 자꾸 내고 있죠. 그 의도가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달라는 어떤 주문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출제자들의 의도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실기가 여기 필기로 그대로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래밍 기능사의 실기 파트인데, 얘가 이제 지금 그 작업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맞죠? 네, 필답형 현재 주관식으로 정보처리 기능사가 진행되는 거를 25년도까지만 유지하고 26년도부터는 작업형으로 해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을 중점적으로 출제하겠다라는 의도인 건지, 뭐 그런 게 좀 약간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저의 예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거라서 수정이 조금 미세하게 바뀌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상으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현재로선 이 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래밍 실무에서 작업형이잖아요. 네, 작업형이죠.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됩니다. 자, 1번 경우 뭐가 있냐면은, C 언어 기반 개발 툴을 사용해서, 네, 개발 툴을 사용해서 시험지가 배부되고 응시자마다 하나씩, 그래서 그 시험지의 요구사항에 맞게 코딩 작업을 하는 거. 코딩 작업해서 소스 코드 파일 제출, 또는 프로젝트 규모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그 뭡니까 결과물 제출, 이럴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시입니다. 예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래 그 작업형 시험의 특징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stdio 헤더 파일 안에 존재하는 뭐에서 특정 함수, 그래서 뭐 이제 scanf와 printf 함수를 반드시 사용할 것,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드 작성을 할 것. 그래서 만약에 지시사항에 맞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하겠다. 막 되게 이런 타이트한 규정을 요구사항 및 실격사유 굉장히 그 여러 문장으로 언급을 하죠. 이게 원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작업형 시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1번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기본 예시는 똑같이 베이스로 가는데, 이제 자바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자바 기반 한 경우 소스 코드 작성 후 제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3번 경우는 이제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지. C 언어 플러스 자바.
그래서 코드 2개 파일 제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 4번 경우 뭐가 있을까요? 4번 경우는 이제 하나 더 포함하는 거죠. 시어 플러스 자바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일명 SQL. 이러면은 진짜 이러면 이제 헬게이트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러면은 지옥 테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어떤 컨셉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다수의 답안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약간 뭐 아니 얼마든지 상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상입니다. 자, 이 외에도 ETC 등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프로그래밍 기능사는 앞으로 이제 향후 더 시간이 지나서 한 25년도 한 중반쯤 아니면 25년 연말쯤에는 어쨌든 출제 기준이 더 확정이 돼서 그 사이에 확실히 큐넷이나 그런 각종 관공서 사이트에 이제 공지사항이 더 자세히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언급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작업형은 이런 타이트한 채점 규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 차원에서 미리 예상입니다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하고자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작업형으로 바뀌는 거, 즉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개편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개편되기 전에 미리 빨리 정보 처리 기능사일 때 취득을 하자. 이 방향으로 가자 이 뜻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왜 그러냐면, 정보 처리 기능사일 때는 이게 지금 그나마 저 공개 자료가 있단 말이죠. 필기는 공개 자료가 있어요. 전자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 있거든요. 전자문제집 CBT 사이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개정하고 나면 자료가 있습니까? 공개 자료 없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공개 자료 없잖아요. 아니 물론 실기 거에 출제된 거, 실기 문제 주관식 내용을 객관식으로 바꿔서 내는 게 맞겠죠. 물론 이럴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관식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이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인데 객관식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도 절대 그냥 거저먹기 식으로 저기 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필기에서 이제는 탈락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거든요. 이제까지 필기는 쉽게 했는데 우리가 출제 이제 실기를 되게 지역적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꾸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실기 문제는 주관식 내용을 객관식으로 바꿔주는데 필기에서부터 떨구도록 우리가 문제를 아주 확실히 개조해줄게. 약간 출제기관의 의도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보처리 기능사 할 때 빨리 취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격증이 개편되면 공포로 다가온다라고 전 그 느낌을 받는다고 제가 항상 예상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공포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거를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넉넉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합격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할 건데 도대체가 왜 출판사 책에 없는 내용을 자꾸 출제하냐? 출제하냐? 지역적으로 출제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불만이 많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요 며칠간 좀 생각을 해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의견을 제가 영상에서 앞서 남기긴 했는데, 이게요, 진짜 교묘한 응시생들의 전략을 역이용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생각을 역이용한 거.
그럼 뭔 소리냐? 왜 역이용한 사례냐? 이제 그런 거죠. 제일 유력하게 제가 그 언급을 했던 게 아니 유력하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응시료 장사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를 사실 이제 언급을 하긴 했었죠. 네. 근데 응시료 장사 목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또 뭐냐면, 네. 플러스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도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의 그 지금 현 모습을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물가가 엄청 비싸죠.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이나 기타 소득이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응시자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네, 많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되게 찔끔 올라서 기타 소득이 별로 여의치가 않아.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퇴근 후라든지 퇴근 후 그 이제 출판사 책을 구매해서 열심히 학습하거나 또는 인강까지 추가 결제해서 또 열심히 학습을 하겠죠. 분명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이 이제 이거를 역이용한 거지. 응시생들의 이런 어떤 패턴을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지금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그거잖아요.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자격증 취득하자. 이 목표가 일단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핵심에 이제 허를 찌는 거죠. 허를 찌른 셈이 된 겁니다. 왜냐? 이제 그런 거지. 자, 너네 출제기관 입장. 그냥 예상 입장. 제가 예상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거지. 출제기관의 생각은 그렇게 돈 아끼려고?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공부해. 우리는 계속 책이 없는 거 계속 출제할게. 많이 출제해서 최대한 많이 탈락시켜줄게. 약간 이런 의도가 다분히 녹아들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 며칠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합격률이 50% 이상이 절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10%대 막 20%대 막 곤두박질 치고 있고 막 1%대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그런 거예요. 딱 이거야. 돈 아끼려고? 그래. 계속 그렇게 공부해. 우리는 책에 있는 거 웬만해서는 안 낼 거야. 뭐 고용노동부 상급기관에 지적받아도 그거 지적받는 건 산업인력공단이 지적받는 거지 우리 출제자들이 지적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역적으로 계속 출제해줄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예상이 드는 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다수의 분들이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증 준비에 20만원 이상 쓰는 거를, 소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싫어하거나 부담된다. 왜?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이유로 뭐 한 20만원 이상 만약에 여기에 자격증 준비에 기능사를 포함한 어떤 자격증이건 어떤 등급의 자격증이건 20만원 이상 소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아니 물가가 비싸잖아. 맞잖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힘들잖아. 피곤하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겠다 이거죠. 예,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이걸 이제 노린 거예요. 이런 점을 이런 부분을 출제자들이 아마 노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막 킹리적 가심이 막 듭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출제자들이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린다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의도가 그런 거죠. 앞으로 응시료 장사만으로도 응시료만 한 20만원 쓰도록 만들어줄게. 그래? 책 보고 공부할 거야? 그래? 계속 그거 공부해. 우리가 응시료 한 20만원 이상 쓰도록 만들어줄게. 약간, 이런, 좀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생각해주세요.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의 의견을 표시하는 건 자유로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유롭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되게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그 출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응시자들한테 되게 이 괘씸한 놈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약간 어떤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 이분들은 뭐 워낙에 아는 것도 많고 정보 처리 분야나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말 그대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사 자격증을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렇겠죠.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 그대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그런 거를 이제 증명하는 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다분히 느껴지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왜 굳이 이런 생각까지 했냐면은 사실 그렇거든요. 진짜로 전화나 이렇게 문자 이게 수강 상담을 저도 개인과의 식으로 상담을 받으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25만원 비싼데요? 비싸대. 비싸대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입시학원은 50만원 이상 받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싼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또 이제 응시자분들이 또 그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사실 입시랑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명 뭔가 목적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확실한 거는 뭔가 이거를 되게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는 것 같아. 출제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는 전문적인 방향으로 NCS로 출제하겠다 그랬어. 너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봐. 우리는 책에 없는 거 계속 낼게.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이제는 26년도 25년도 연말까지 정보 처리 기능사를 끝내야 된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작업형으로 바뀐다 해서 되게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뭐 뚜껑을 나중에 26년도 가봐야 그때 가서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열 수가 없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조건 25년도 연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절대 작업형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미 우린 당할 만큼 당했잖아. 맞잖아. 합격률 막 1% 10%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응시료만 지금 20만원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고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응시료만 지금 20만원 쓰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20만원 이상 가까이 수준으로 소비한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뭐 필기랑 실기 다 합치면 아마 이 정도 금액 나올 것 같은데, 뭐 기능사건, 뭐 기사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는 그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찾으셔야겠지. 책에 있는 대로 안 된다고 하니 정말 시언어 전공서적을 사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한테 강사분 찾아가서 1대1 과외 수업을 듣든 단체식 수업을 듣든 뭔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건 뭐 그런 거고, 결론은 이거예요. 20만원 이상 가까이 수준으로 소비를 하셨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필기부터 다시 봐야 된다. 네. 그 돈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작업형으로 절대 순진하게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실컷 당했잖아. 벌써 실컷 말 그대로 출제자들의 어떤 그 의도에 많이 놀아놨죠? 당연히 그러면 개편하게 되면 개편한 뒤에도 프로그래밍 기능사를 출제 수준을 작업형이라고 해서 하향을 할까요? 하향할 일이 없어요. 네, 절대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 작업형이라고 해서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작업형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작업형을 하게 되면은 진행 시 필요한 스킬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일단 한글 타자하고 영문 타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한글 타자하고 영문 타자가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타자 속도나 좀 독수리 타법은 그래도 면하셔야 돼. 네, 뭐 엄청 빨리 치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독수리 타법은 면해야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죠. 제 생각엔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개발 툴 있잖아요. 개발 툴이 아마 시험장마다 영문판이 있을 거고 한글판이 있을 건데 뭔가 또 버전이 뒤죽박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그렇고 대부분 작업형 시험들은 버전이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버전을 통일시키면 좋겠으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보통 버전 통일이 왜 힘드냐면 버전 통일이 힘든 이유가 왜 힘든지 아세요? 라이센스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설 그 학원 기관이나 사설 어떤 뭐 국비지원센터 기관을 만약에 그 실기 시험장을 컴퓨터실을 만약에 빌리잖아요. 그런 컴퓨터실이 있는 장소를 공단 측이 빌리게 될 경우에는 버전을 따지지 않습니다. 버전은 항상 뒷전입니다. 왜? 시험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야. 버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산업인력공단은 항상 그랬거든요.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례를 보면 그래. 옆 동네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 다음 생산자동화 기능사도 그래. 보면은 PLC 버전이 통일이 안 돼 있어.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업형 시험이 버전이 라이센스 비용 문제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그냥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C언어를 만약에 C언어 작업형이라는 가정하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6.0에서부터 6.0 문법이 원래 좀 달라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뭐 2022 버전까지 골고루 사용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이 다르거든. 버전마다 조금씩 그 번역도 조금씩 다르게 돼 있고 메뉴를 들어가는 루트도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피곤해지는 거야. 이러면 피곤해져요.
이러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예, 제가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다니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 나름대로의 그 자격증 시험을 본 제 개인의 경험 사례로 경험담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버전이 통일될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비주얼 스튜디오 막 시험장마다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형이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돼.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 웬만하면 물론 상위 버전을 웬만하면 설치하겠지만 하여튼 라이센스 계약할 때 뭐 적절한 버전을 각 기관마다 계약을 하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응시료를 한 20만원 가까이 지금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시험 그냥 포기할래요 막 이런 생각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정보 처리 기능사일 때 끝내시는 게 좋아요. 작업형을 결코 기다리셔서는 안 돼. 작업형을 봐야 되는 순간까지 만약에 일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합격을 못 해가지고 작업형 응시하는 순간까지 갔다. 필기 유효 기간이 만약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건 진짜 피곤해지는 겁니다.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여러분들 진짜 웬만하면은 이런 수준까지 가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맞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타자를 잘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50대 이상 60대 뭐 그런 고령의 지금 연령 약간 중년이라고 할까요? 중년 이상 하여튼 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주변에 5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전혀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컴맹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예약을 아직 본인이 할 줄도 몰라요. 독수리 타자도 안 돼. 타자도 칠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거 정보처리 기능사 보려고 하겠다. 그럼 얘 해야 된다니까? 이거 타자 연습 하셔야 돼요. 타자가 독수리 타법으로 뭐 어떻게 시험을 볼 거야. 맞잖아.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해야 되는 게 또 허벌나게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시험 준비 과정에서 버그가 난무하겠지. 막 엄청난 버그들과 마주하면서 디버깅을 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으니까 앉아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의자병 뭐 VDT 증후군 이런 거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상 맞죠? 보통은 일정 시간 하고 좀 산책도 나가고 이렇게 좀 걸어다니기도 하고 하라고 막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이런 거에 시달릴 수도 있어.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막 무리하게 막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오래 하고 막 디버깅 작업 이거 하다 보면은 더 심한 질환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여기 입 밖으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있잖아요. 정보처리 기능사 주관식일 때 끝내셔야 돼요. 주관식일 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25년 연말까지 정보처리 기능사를 끝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사실 앞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작업형 세대라서 작업형이 편하다고. 맞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작업형이 체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업형이 맞겠죠. 근데 작업형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컴퓨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도저히 나하고는 친화적이지가 않아서 나는 이거 적응 못하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정보 처리 기능사를 정말 따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면은 25년도까지 끝내셔야 돼요.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넘어가면 뭐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어요. 출제자들이 절대 작업형이라고 해서 난이도를 하향시켜 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예. 산업인력공단에 지금 수차례 그 농간에 당하셔가지고 막 지금 분노에 막 휩싸여서 막 응시로 장사하는 놈들이다 해가지고 막 민원 투기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았죠. 예. 여러분들 절대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격증 시험이 NCS라는 점을 항상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예, 정말 내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겠다라는 심정으로 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혼자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됐건 책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됐건 인강을 보시는 관건이 됐건 아니면 어디 국비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건 사설학원을 방문하시건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시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화이팅 하시고요. 다가오는 저 23년 이제 한 6월 중반까지 이제 넘어갔는데 올해 이제 23년 남아있는 정보처리 기능사가 올해는 2번 남았죠? 2번 남았고 그리고 이제 24년도, 25년도까지 해서 앞으로 이제 한 8번 합치면은 10번 정도가 남았네요. 예, 10번의 남은 기회를 이용해서 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